네, 방금 소개받은 한국대학신문의 계열사 그 캠퍼스 라이프 그리고 HIMS의 홍준이라고 합니다.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. 그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그리고 공유경제 부분이 주요 핵심 토픽이 될 예정입니다. 그 먼저 HIMS라는 플랫폼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저희 그 한국대학신문은 1988년 그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그 대학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해서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면서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요. 그 중에 특히 그 최근에 유례없는 속도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이슈가 대두를 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산업계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을 교육으로 풀어내는데 좀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던 차에 그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 금속 소재 그 3D 프린터를 가지고 요거를 좀 교육적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. 그 왜 금속 소재 3D 프린터를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전 세계에서 그 금속 소재 3D 프린터를 개발한 국가가 세 개 국가입니다. 독일,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. 근데 그 요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그 독일의 EOS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한번 문의를 넣은 적이 있었는데 교육용 기기 기준으로 기기 가격이 한 15억 정도 합니다, 대당. 근데 이거는 도저히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3D 프린터 금속 소재 3D 프린터를 개발한 그 센토리라는 회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쪽도 어느 정도 가격도 많이 절감을 하고 기술 개발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금액대가 한 8억 원 정도 되는 고가의 장비를 이제 상용화를 성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 LKMS라는 회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요 사실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얘네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바로 그 공유경제입니다. 공유경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 LKMS라는 회사를 만나서 저희 한국대학신문과 LKMS가 교육 그리고 공유경제를 가지고 HYMS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저희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금속 소재 3D 프린터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그 해당 기술의 인재 수요가 현재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특허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동안 그 플라스틱 관련된 3D 프린터는 굉장히 개발도 많이 되고 또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보급도 많이 되었습니다. 근데 금속 소재 3D 프린터를 만든 곳 국가도 적었고 보급도 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관련 특허가 3년 전에 다 풀렸습니다. 그러니까 특허가 풀리기 전까지는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여러 업체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작에 나서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그 대한민국 제조업의 부활입니다. 이게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요거는 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다양한 연계 사업 가능성을 저희가 주목을 했습니다. 그 한 가지 일예로 작은 사업 분야지만 현재 저희가 이제 그 귀금속 관련해서 그 부분도 이제 금속 소재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예전에 저희 이제 학교 보면 귀금속 공예과나 귀금속 디자인과가 학과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현재는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공에 드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져서 지금은 현재는 그 동남아 같은 데서 다 외주를 동남아나 중국에 외주를 맡긴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하나는 이게 금이다 보니까 그 24K 금을 보냈는데 이 가공해서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생깁니다. 첫 번째가 그 문제고요. 두 번째는 가공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가공하시는 분들도 그게 로스율이 상당하답니다. 이게 금 가루가 이제 몸에 붙게 되면 나중에 이걸 떨어내도 로스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외주로 맡겨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센트럴에서 개발한 그 귀금속
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분말만 넣고 도안만 넣어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가공이 가능하고요. 가공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금반지 기준으로. 그래서 그리고 금액도 기존에 이제 그 귀금속 하시는 분들이 쓰던 기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닌, 그거는 뭐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기계가 한 2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, 그건 작은 이제 귀금속이라는 분야지만 다양한 사업으로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금속 소재 3D 프린터를 골랐습니다. 첫 번째로 지금 이제 현재 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, 그 단종된 군수 부품 제작에 요 금속 소재 3D 프린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몇 년 전에 이제 기사로도 밝혀졌지만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그 6.25 때 쓰던 수통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오래된 군수 부품들이 많고요. 특히 그 중에 이제 잠수함이나 비행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부품, 오래된 것들이라도 이제 폐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여전히 운용을 하고 있는데, 그 부품도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단종이 돼서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 다시 부품을 생산을 해서, 그렇다고 이게 수량이 공장을 돌릴 정도로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수량을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품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. 그 다른 한 가지는 인체 맞춤형 인공뼈입니다. 요거는 현재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기존에 저희가 이제 보시면 그 철심박는다고 소위 얘기하는 그 인공뼈들이 제작된 게 나와 있었습니다.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, 인공뼈가 제작 그 대량 생산으로 제작된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사람 뼈를 깎아서 인공뼈에 맞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회복 시간도 굉장히 늦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많았다고 합니다. 근데 요 메탈 프린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인체 스캔을 통해서 정확히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사이즈의 인체 그 맞춤형 인공뼈를 만들어서 치료할 경우에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 결과 연구된 결과를 보면 한 20% 가까이 그 치유 속도나 치유율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분야에 이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. 그 또 한 가지는 항공 우주 부품입니다. 제가 요거를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, 그 예전에 그 챌린지호라고 아마 그 폭발한 우주선이 있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나사가 풀려서 폭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, 항공 우주 부품에서는 강도가 가장 우선됩니다. 근데 3D 프린터, 메탈 소재 3D 프린터로 부품을 뽑을 경우에 기존의 그 제트 엔진보다 부품 개수가 20%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. 이게 두 가지 제품을 합쳐서 나사로 묶고 하게 되면 최소 4개의 부품이 필요한데, 그럴 필요 없이 그걸 한 번에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. 복잡한 구조를. 그러다 보니까 그 항공 우주 부품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. 현재 그 G가 이제 보잉 747기를 만들고 있는데, 거기서는 그 금속 소재 3D 프린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산업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그 롤스로이스입니다. 저는 아직까지 저 차는 타본 적은 없는데, 그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 이제 수제차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자동차고, 사람들이 주문을 받으면 하나하나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. 근데 현재 그 롤스로이스 부품 중에 10만 개를 3D 프린터로 뽑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사람이 수제로 하나하나 제작을 하는 것보다 3D 프린터로 그때그때 뽑아내는 게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고 그다음에 그 정밀도도 훨씬 높다고 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를 준비하다가 그 롤스로이스가 BMW 계열사입니다. 근데 미국 BMW 같은 경우는 그 정비소에서 금속 소재 3D 프린터를 하나씩 채용을 해서 쓰고 있답니다.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고객이 와서 이제 뭐 이게 고장이 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유럽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교체해 주는 시간보다 그 자리에서 도안을 받아서 뽑아내는 시간이 훨씬 빠르다는 얘기입니다. 그 강도나 이런 부분들의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금속 소재 3D 프린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요거는 그 롤랜드 버거라는 그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. 현재 이제 전 세계에 깔려 있는 3D 프린터의 매출입니다. 근데 아마 2년 내에 그 전체 그 3D 프린터 산업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금속 3D 프린터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만큼 앞으로의 수요는 높은데,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기기값도 그렇고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교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. 그 장벽이 너무 높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플랫폼을 좀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HYMS를 만들게 되었고요. 거기서 이제 특히 공유 경제에 좀 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. 그럼 그 공유 경제가 어떤 컨셉을 갖고 운영을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
그 3D 프린터가 있고요. 금속 소재 3D 프린터가 있고 낮에는 요 기기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. 교육을 하시죠. 그 다음에 밤에는 요걸로 이제 그 출력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 기기에 기기 대금을 이제 낼 수 있을 정도로 출력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 리스로 진행을 하고 매달 리스비를 갚아나가는 구조가 됩니다. 요 구조를 만든 게 작년 6월에 만들었고요. 저희가 사실 이제 대학에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8억 원짜리 기기입니다. 8억 원짜리 기기를 리스를 하시라고 작년 6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모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고.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달에 이제 계약 2건을 완료를 했습니다. 그 계약을 하기까지 한 10개월 정도가 걸렸고요. 그동안 저도 그렇고 대학에서 이제 많은 또 대학의 행정 방식이나 진행되는 방식 또 열이 더 많은 것도 봤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배웠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그 사례는 이제 대학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뺐습니다.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어떤 사례로 계약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 첫 번째는 100% 교육용입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HYMS 같은 경우는 그 출력 사출 그 3D 프린터 사출에 대한 그 서비스 운영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교육용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쓰지 않는 시간에 저희가 그 시간을 임대를 해서 사출을 하고 그걸로 수익을 올리고 리스비를 내는 그런 구조로 계약을 했고요. 요 구조는 보통 산단하고 계약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. 산단 그 사업자죠. 산단 사업자랑 계약을 많이 했고 요 부분 계약 건수가 한 2건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진행이 됐고요.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그 교육적으로 어떻게 학교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, 그게 이제 가장 좀 핵심이 됐고요. 그 이후의 시간들이 저희가 이제 빌려서 이걸 사출을 하고 리스비를 납부해 드리는 그런 구조로 이행을 했습니다. 두 번째로 많은 구조가 그 학교 기업용입니다. 지금 학교의 기존에 그 3D 프린터를 갖고 그 플라스틱 3D 프린터를 갖고 출력 사업을 하시는 학교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으로 이걸 출력을 하시다 보면 그 매출액에 한계가 있습니다. 생각을 해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 중에 그렇게 고가가 가는 게 많지 않거든요.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금속 소재를 뽑게 되면 50cm, 50cm 기준으로 한 1,000만 원 정도 합니다. 그 제품의 가격이. 근데 플라스틱으로 뭐 50cm, 50cm 뽑아야 뭐 한 10만 원 정도, 뭐 비싸봐야 2, 3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매출을 좀 등대화하고 어떤 새로운 또 도약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학교 기업 쪽에서 연락이 많이 왔고요.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명지대학교하고 군산대학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군산대는 현재 그 나라장터역에 입찰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공유경제 플랫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마지막은 순수 연구용입니다. 이거는 저희도 이제 케이스가 좀 특이하긴 한데 그동안 그 국가의 지원 사업으로 이제 받은 금액들을 연구용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고요. 그래서 100% 이제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, 3D 프린터, 금속 3D 프린터 관련 새로운 교육 과정을 좀 만드시겠다.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을 교과부에 인가를 받고 그 뭐 자기네는 이제 남는 시간에 뭐 출력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. 교육용으로 끝까지 쓰겠다. 그렇게 해서 그 국가의 지원 자금으로 진행하시는 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.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작년 6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10개월 동안을 사실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요.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회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서 또 장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까지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여기 사실 좀 이 자리에 나오기에 앞서서 많이 좀 두근두근했습니다. 이게 과연 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될 건지 실제 사례로 발표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한 달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그 사이에 저희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는지 한 3군데 정도에서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됐고 지금 저희랑 같이 논의하고 있는 대학들이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해시켜 드리고 그리고 또 공유경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Q&A가 있긴 한데 아마 바로 다음이 토론이라 Q&A 넘어가고 토론 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